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혼다의 레블 1100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량의 그 일반적인 리뷰는 뭐 카페나 블로그, 뭐 유튜브, 뭐 기타 등등 지천에 널렸으니 거기 가서 보시고 기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차량을 자세히 보니까 이 실린더 헤드가 상당히 그 슬림하더라고요. 요거를 좀 제가 알아보니까 그 유니캠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니캠 방식이 뭔지 요거와 그 다음에 이 브레이크가 이 싱글이라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유니캠 방식이 뭐냐 하면 이렇게 그 보여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먼저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그 제가 항상 그냥 얘기하는 이 소크 방식, 실린더 헤드는 이런 소크 방식과 이렇게 도크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소크 방식은 캠 샤프트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 캠 샤프트가 로크암을 통해서 이렇게 밸브를 누르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소크 방식이고, 도크는 캠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캠에서 바로 밸브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니캠 방식은 뭐냐? 그 캠 샤프트가 하나인데 지금 보이는 이쪽 부분, 이 부분은 여기 캠이 바로 직접 눌러요. 이렇게 밸브를 직접 누르고, 이쪽에 있는 놈들, 얘는 캠 샤프트에서 로커암을 통해서 밸브를 이렇게 누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캠 하나로 하나는 직접 누르고 한쪽은 로커암을 연결을 해서 이제 밸브를 열게 되는데, 혼다는 왜 복잡하게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느냐? 뭐 사실 이거는 복잡한 방법은 아니고 뭐 신기술도 아니고 뭐 예전에도 필요에 따라서 이런 방식을 채용한 차량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사용을 안 하죠.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이제 그 여기에서는 이거를 채용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무게 감소고, 두 번째가 이 헤드의 이 사이즈를 슬림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유니캠 방식을 적용을 시킨 것 같아요. 제가 이 엔진을 자세히 보니까 아프리카 트윈 엔진을 사용했더라고요. 이 아프리카 트윈을 만들 때 이 DCT 미션을 장착할 걸 예상을 해서 어떤 그 실린더 헤드 쪽에 이 엔진 쪽의 무게를 좀 경량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DCT 미션이 MT 대비 대략 한 5kg 정도, 요 정도 이제 무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아 세트가 다 두 세트가 되고 클러치도 뭐 두 세트 되고 하니까 이제 MT 대비 이제 미션 무게가 조금 나가는데, 그 어쨌거나 이 실린더 헤드 쪽에서 좀 무게 감량을 하면 차량의 경량화가 되기 때문에 이 도크 방식보다는 이제 이 소크의 이 유니캠 방식을 적용을 해서 좀 경량화를 진행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DCT 미션 무게에다가 도크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또 무게가 더 증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DCT 미션도 사용하고 MT도 사용할 수 있게 좀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소크 유니캠 방식을 적용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기술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식을 채용을 해서 뭐 무게 경량이 됐다 그러면은 좋은 성과죠. 그 뭐 유니캠 방식이 뭐 좋냐 나쁘냐는 별개의 문제고, 그 저는 개인적으로 힘의 균형이 좀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 거를 좋아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도크 엔진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힘의 밸런스가 균형이 좀 이렇게 맞는 거를 좋아를 해요. 그 힘의 균형과 밸런스가 맞으면 이제 진동도 작아지고 또 에너지 손실도 적어지거든요. 소크 방식일 때는 이 캠이 돌아갈 때 힘의 균형이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잖아요. 이 유니캠 방식은 하나는 힘이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이렇게 옆으로 쏠리면서 살짝 이렇게 윗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가는 구조거든요. 물론 혼다의 엔지니어가 어떤 힘의 균형, 밸런스를 다 생각해서 나름 보완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힘의 균형이 조금 이렇게 어긋나 있는 스타일은 좋아하지 않는다. 좌우가 좀 맞는 이런 거를 좀 좋아라 해서 요 유니캠 방식은 제가 뭐 좋아라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그 싱글 디스크로 나오면서 조금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 차량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125 스쿠터나 300급 뭐 스쿠터를 봐도 싱글 디스크로 해도 충분히 제동력을 다 발휘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차량의 무게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이기 때문에 싱글로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거죠. 그럼 이 차의 무게를 한번 보자고요. 자, DCT 같은 경우는 250kg고 매뉴얼 바이크 MT는 225입니다. 디스크를 봤더니 디스크가 330mm, MT도 330, 뒤가 256, 얘도 256. 브레이크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동일하네요. 자, 그럼 얘가 250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왜냐하면 사람 몸무게까지 하면은 300kg가 넘어가는데 이 330mm 가지고 되려나 모르겠어요, 하나로. 그러면 이 싱글 디스크의 좋은 점은 뭐냐? 우선 휠 무게가 감소가 돼서 좀 좋겠죠. 그 다음에 한쪽으로만 이 브레이크를 장착을 했으니까 부품비가 절약이 되겠죠. 근데 제동력은 조금 의문이 듭니다. 200 전후가 되면 요새는 보통 그 다 더블을 장착을 하더라고요. 200 전후가 되면 오프로드, 온로드 뭐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보면 더블을 장착을 하더라고요. 얘는 무게가 250이 넘어갔는데 싱글로 있어서 그 레벨의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더블 디스크의 차이는 뭐냐? 더블은 당연히 이제 휠 무게가 증가되겠죠. 디스크도 2개가 되고 캘리퍼도 2개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휠 무게는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더블이니 부품비가 상승이 되고 대신에 제동력은 뭐 훨씬 좋겠죠. 이게 250kg의 싱글은 조금 그런데요. 이거 그냥 뭐 차량 무게랑 운전자 무게만 해도 그냥 300kg이 넘어가는데 디스크가 330mm 하나라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리터급 타던 사람이 손에 그 힘을 주었을 때 브레이크 작동을 시작을 했을 때 느껴지는 평균 제동 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정지할 때까지 거리죠. 레벨 1100을 타게 되면 똑같은 힘으로 브레이크에 똑같은 압력을 주었을 때 레벨은 제동 거리가 조금 이렇게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안 타봐도 무게 대비 이 디스크 사이즈를 보면 견적이 좀 나오거든요. 이거 그 뭐 지금 미디어에서 리뷰하는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이 이걸 타서 브레이크를 잡아보면 약간 밀린다는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혼다 레벨 1100에 대해서 조금 관찰해 봤는데 뭐 사실 여기 브레이크 쪽 빼고는 뭐 그렇게 뭐 흠잡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본 관점으로 보면 뭐 좋게 바라보면 경량화를 잘한 것이고 삐딱하게 바라보면 좀 원가 절감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